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환전 영업자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전 영업자는 우리가 그 시내 다니다 보면은 환전 사항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많이 보고 있죠. 그런 환전 업무를 함으로써 영업을 영위하는 건데, 환전 업무라는 것은 외국 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 수표를 매입하는 그런 업무를 얘기를 합니다. 환전 업무의 등록 요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이 업무를 위탁을 해주고, 관세청장이 각 세관장한테 위탁을 해줘서 현재는 담당 관할지 세관장,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세관장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영업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안 해준다는 거죠.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신청한 자가 뭐 파산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자는 외국한 업무 중 환전 업무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환전 업무 등록 신청서, 건물 등기부 등본 등 영업장에 관한 증빙 서류, 이걸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하는 건데, 이거는 관할 세관장이 하고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 관할 세관장은 신청인이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영업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환전 영업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환전 영업자의 업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데,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이거 불법 환전이 있었던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 한다는 거죠. 그 외에 뭐 환전 영업자는 환전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 다음에 영업상의 확인 업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기록을 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또는 지급이 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업자의 환전 업무입니다. 환전 영업자의 업무. 환전 영업자는 환전 일자, 매각자,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 금액, 적용 환율, 거래 내용을 기록한 별지 3-3525 서식의 환전 장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통화 매입하는 경우, 외국통화 매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매각 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 등록증, 이게 인적사항 확인하는 거죠. 인적사항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 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7명 확인 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환전 영업자가 자동 동전 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 통화를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 외국 통화들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2만 불 초과해서 2만 불 넘어서 환전을 해줄 때는 이게 취득이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확인하고 외국한 매각 신청서 사본을 이걸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전 영업자가 자동 동전 교환기를 설치해서 외국 통화를 매입하는 경우 및 동일자의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1만 불 이하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 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외국한 매입 증명서를 발행 교부해야 됩니다. 역시 자동 동전 교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환전입니다. 재환전. 환전을 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또 달러로 바꿔가겠다 하는 거 재환전이라고 합니다. 환전 영업자는 비거주자에게 재환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 기간 중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돈이 남아서 외국간 업무 취급 기간 또는 환전 영업자에게 내국 지급 수단을 대가로 대외 지급 수단을 매각한 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이거 만불을 바꿨는데 만불을 원화로 바꿨는데 원화가 남았다 그러면 5,000불어치 썼다 그러면 5,000불에 대해서 재환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당해 환전 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재환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환전해 줄 수가 있다. 재환전의 그 확인사항, 환전 영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환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동일인인지 여부, 외국한 매입 증명서와 재환전 신청서상의 서명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재환전 신청을 받은 환전 영업자는 재환전 신청서, 외국한 매입 증명서, 여권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받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 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2,000불 이하의 외국 통화 등을 외국한 매각 신청서 및 외국한 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외국한 은행의 지정. 환전 영업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위하여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즉 환전 영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입한 외국 통화 등의 외국한 은행에 대한 매각 및 이체입니다. 환전 영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환전하기 위하여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외국 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서류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환전 영업자는 환전 장부, 외국한 매각 신청서, 외국한 매입 증명서 등 환전 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 그 영에 나와 있는 그 환전 영업사에 관한 주요 내용은 이거 같은데, 우리 그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청, 특히 서울세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청의 세칙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은 환전 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고시입니다. 환전 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고시인데 관세청 고시로 되어 있죠. 관세청 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에는 이거는 이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전 업무라 하면은 외국한 거래법에 해당하는 환전 업무겠죠. 외국한 매입이나 매도하고
환전 영업자는 환전 업무에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하고, 지정 거래 외국 은행은 환전 영업자가 지정한 은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할입니다. 업무에 관할.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환전 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세관회장, 관할세관장이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무인 환전기기 환전 영업자와 온라인 환전 영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서울세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관할세관이 상의한 다수의 환전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공항, 부산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세관장인 서울세관장, 본사 서울세관장에게 환전 업무의 등록,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 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서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수행하는 겁니다.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본부세관장이라면 이제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등 대규모의 관세청 직할 하에 있는 세관장을 본부세관장이라고, 직할세관장은 평택이나 울산 등 특별히 관세청에 직할되어 있는 세관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본부세관장도 검사를 권역내 세관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환전 업무 등록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 관할세관장은 환전 업무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등록해줘야 됩니다. 즉, 다만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현장 제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또는 영업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관할세관장은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되죠. 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다만 그 어떤 뭐 영업지라든가 영업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이 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 결과에 대해서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관할세관장은 등록을 받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관세청장 세관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내용의 변경인데,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역시 관할세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구라든가 영업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 업무 폐지인데, 이것도 이제 환전 업무 폐지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장부 4번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폐지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 등록 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인데, 관할 세관장은 환전업자가 이런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등록 요건을 유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환전 영업자에게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환전업자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하고, 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관장은 제출된 증빙서류의 검토 또는 현장 확인 결과 환전 영업자가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 정지라든가 환전업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환전 영업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 환전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 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폐지 신고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신청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스캔 등 전사문서로 변경하여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전 영업자의 의무입니다. 환전 영업자는 외국인 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환전 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또는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 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출장 영업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환전 영업자는 환전 거래 내용의 기록 및 반기 보고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산 설비를 구비해야 됩니다. 다만 무인환 전산기기 환전 영업자와 온라인 환전 영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전산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즉 환전 영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전자적 침해 사고 및 재해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환전 영업에 관한 정보 처리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환전업자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표시된 환전 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고, 매 영업일 당일 외국한 매매율을 영업자에게 게시하거나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매매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가 되겠죠. 일반적인 업무 관리입니다. 환전 영업자는 환전 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환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리고 환전 영업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무인 환전기기 환전 영업자는 환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고객에게 공표된 무인 환전기기 영업시간 동안 고객 상담 등이 가능하고, 무인 환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 복구 체계를 갖춘 고객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온라인 영업 환전자는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고객이 외국 통화 등을 수령할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 대금을 예치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이행 보증금을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기재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온라인 환전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 전자문서,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약관과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시행 예정일 30일 전부터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전 영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환전 업무 등록 신청서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관장은 약관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약관 심사. 이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 세관장이 위임을 받았는데 약관을 심사한다.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고, 변경 권고를 받은 온라인 환전업자는 권고의 수락 여부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행보증금은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서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행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탁하지 않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은 이러한 사실인데, 최소 이행보증금은 직전 월 전체 일수분의 매각액 합계 곱하기 환전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날, 요거를 기준으로 최소 예약 이행 보증금을 최소 이행 보증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기본이 1억입니다. 1억. 산정한 금액이 1억보다 작은 1억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1억이 부족하거나 예탁하거나 이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달 7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탁해야 됩니다. 온라인 환전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은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제출한 이행보증금 산전 내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도 필요하게 그 자료 같은 걸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입니다. 온라인 환전 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 환전 영업자의 이행보증금 한도에서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파산이라든가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경우,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손해배상 합의라든가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은 온라인 환전 영업자로부터 영업자의 고객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은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 파산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은 조사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온라인 환전업자에게 환전 요청을 하였으나 그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 환전업자의 이행보증금 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산이나 파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분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 이행보증금의 반환입니다.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은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환전 영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온라인 영업자가 이 환전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 이제 안 하겠다.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 합병으로 소멸했다. 등록이 취소가 됐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환전증명서의 사용입니다. 환전 영업자는 외국한 매각 신청서와 외국한 매입 증명서, 이걸 환전증명서라고 하는데, 이 용지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 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해야 하고 환전 시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무인 환전 기기 환전 영업자와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은 1년 번호가 기재되고 환전 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 증명서를 거래 환전 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환전 영업자는 환전 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즉, 환전 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 증명서 1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전 증명서 중 일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 증명서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환전 증명서 금액은 정정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 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 증명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 증명서는 별도로 보관한 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에게 반납하고 반납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됩니다. 환전 영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 외국한 은행의 미사용 환전 증명서, 폐기 환전 증명서를 반납하고 반납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행은 이제 은행이죠. 이 거래 은행은 환전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환전 영업자에게 환전 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 영업자로부터 폐기 환전 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되고 폐기 환전 증명서에 대하여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 확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환전 영업자로부터 미사용 환전 증명서 및 폐기 환전 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 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 은행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인적사항 확인입니다. 이거 이제 외국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온라인 환전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실명 확인표상 사본을 제출받는다든지,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적금 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한다든지, 기존 계좌를 확인한다든지, 지문인식, 생체,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환전 대금 지급 또는 수령 시에 다음 각호의 간소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고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확인했으니까 다음에는 여권 등의 실명 확인증표나 스캔했다든지 그 밖에 환전 계약 체결 시 부여받은 인증번호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제 환전 장부의 비치 및 보고인데 중요한 사항이죠. 환전 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장부 비치고 보고. 환전 영업자는 환전 장부를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환전 증명서 없이 외국 통화 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 장부를 기록해야 됩니다. 환전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그 환전 업무 현황을 매 반기별 다음 달 10일까지 온라인 반기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하는 거죠. 온라인 환전 영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전자적 제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환전 영업자로부터 환전 확인을 요청받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은 해당 반기 동안 환전 영업자와의 환전 거래 내역과 환전 영업자가 작성한 환전 업무 현황에 기록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과의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 환전 업무 현황의 작성자 확인자란에 서명한 후 환전 영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관장은 우편,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한 파일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제출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발생한 환전 거래에 대한 환전 장부 사본과 환전 업무 현황을 전자적 제출 방법, 시스템 등재 또는 전산 파일 전송 등을 통해서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검사인데 검사는 이제 관할 세관장이 환전상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하는 것을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의 범위는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보고 의무라든가 고객 확인 의무의 적정성 여부, 즉 고객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검사는 실지 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실지 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실지 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 검사라도 검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서면 심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검사 계획의 승인입니다. 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 내 세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즉 관세청장이 특별 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한다거나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행위가 환전 영업 질서의 이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업무 감독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검사 사항에 대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 계획의 승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계획의 통보입니다.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라는 경우 검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환전 업무를 영위하라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 실시 계획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사유라든가 검사 방법, 검사 일정 및 검사 대상 기간, 검사 공무원,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업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 자율점검표를 첨부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즉 거기서 환전 장부의 비치 및 기록 여부, 환전 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 매매일 개시 여부, 환전 증명서 사용 여부, 고객 확인 여부, 특정 금융거래 보고 여부, 국세청장에게 통보 여부 등을 자율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 연기입니다. 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가 있는데 천재지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화재 기타 제외, 그 다음에 검사 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는 경우라든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됐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되겠습니다. 세관장은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전업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 영업자의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라든가 등록의 취소 등이죠. 이런 거를 보고해야 된다.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되죠. 검사 결과. 세관장은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결한 경우 검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및 시정 필요사항, 검사 종결 이후 추가 검토 필요사항, 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 방향입니다. 그리고 만약 검사 통지를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검사 대상자가 검사 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정지와 등록의 취소. 이제 환전 법에 따라서 법의 그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환전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관할 세관장은 환전 영업자의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관하여 이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법에 따르고 환전 영업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상 그 간략하게 관세청의 그 환전 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봤는데, 이것을 왜 봤냐면 지금 환전 업무는 다 이렇게 고시에 따라서 세관장이 관할 세관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 내용을 알 필요 없습니다. 환전 영업자는 이 환전 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따라서 이 관할은 관할 세관장이 관할하고 있다 하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환전 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특별히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환전 영업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소액 성공업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